안녕하세요. AM 라딘입니다. 3월 국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아마 지금쯤 취업 공고 많이 보고 계시죠?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내 시험 점수도 대충 감 잡으셨을 테고, 지금은 취업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취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막상 워크넷이나 사람인에 들어가 보면요, 요양병원에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요양병원이랑 요양병원에는 모두 다 이력서를 냈었고요. 그리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한의원에도 좀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간호통합병동이 어떤 곳인지, 간호통합병동의 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책상에 앉았는데요. 간호통합병동은 구인 공고가 많이 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빈자리가 아름아름으로 들어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님들 중에서 간호통합병동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인 공고만 보지 마시고요. 학원의 강사님이나 학원의 선생님들한테도 미리 부탁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병원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구인 공고가 안 나더라도요, 미리 내놓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 병원의 인사팀, 간호부장님한테 저는 직접 제출했었어요. 제가 실습했던 병원에 그렇게 제출했더니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고 연락은 왔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통합병동에 근무하고 있을 때라서 제가 다른 곳에 취업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지금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간호통합병동에는 어떻게 취업이 됐냐 하면요. 학원을 통해서 취업이 됐어요. 주로 학원을 통해서 취업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구인 공고를 보고도 취업이 되고 또 아름아름으로 취업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취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동 같은 경우도요. 제가 입사하고 제 뒤에 선생님들이 2분 더 바뀌었거든요. 근데 2분 다 기존에 있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소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간호통합병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기회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간호통합병동은 어떤 곳인지, 간호통합병동의 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간호통합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이제 병동이에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제 한 팀이 돼서 환자들의 증상과 상태를 가까이서 살피며 이제 간호하는 그런 병동이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간호통합병동의 병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간호사 몇 명 대 환자 몇 명 이렇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간호사도 많이 구하고 조무사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이제 없다 보니까 환자에게서 증상이나 상태를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어서요. 좀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문 간호 인력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환자도 저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와 우리 조무사나 간호 선생님과의 이런 라포도 형성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덜어는 간호통합병동을 이용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여기는 직원들이 다 해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간호통합병동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간병인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 병동을 이용하실 경우에 간병인이 해주는 것처럼 다 해주기를 요구하고 왜 다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지만은 저희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뭐 수쌤한테 말씀을 드리면 수쌤이 이렇게 환자나 보호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아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간병인이 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잔일들을 많이 해요. 간호통합병동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의 댓글에도 간호조무사를 하느니 간병인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거고요. 저도 일하다 보면 내가 간병인인가 간호조무사인가 요양보호사인가
이런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늘 일이 기복이 있어요. 좀 수월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바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약간의 그런 리듬이 있다 보니까 바쁠 때 지나고 나면은 조금 수월할 때가 온다 하고 그때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간호통합 병동 간호조무사의 근무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3교대거든요. 모든 병동이 다 3교대예요. 더러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고 데이하고 이브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이 다 3교대라서 데이 근무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요. 이브닝번은 2시 반까지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나이트는 밤 9시 반까지 출근해서 다음날 7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이 시간은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휴무는 한 달에 8일은 의무적으로 이제 쉬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월차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적게는 9일부터 많게는 한 13일 정도까지 제가 쉬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교대 근무 특성상 쉬는 날이 평일에 막 섞여 있어요. 뭐 데이 3일하고 이틀 쉬고 이브닝 이틀하고 또 하루 쉬고 나이트 이틀하고 이틀 쉬고 데이 근무하고 이렇게 근무가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 조절하다 보면은 2박 3일 쉬는 날도 조절할 수가 있고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일요일마다 쉬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 행사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기가 꼭 쉬어야 되는 날은 미리 그 전달에 수쌤한테 얘기를 하면 쌤이 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하고도 서로 조율해서 또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런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때는 2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이면은 저희 휴게실에 가서 이제 쉴 수가 있어요. 쉬는 분도 계시고 뭐 눈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쉬다가 불려 나오기도 해요. 환자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저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바쁘거나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내러 가야 된다든지 저희가 쉴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또 저희들을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식사는요. 환자분 식사하시고 간호사 선생님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식사할 때 환자분들이 콜벨을 울리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해결을 많이 해줘요. 뭐 간호사 선생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조음부사 선생님들 식사 중이시니까 끝나고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출근을 하면은 라운딩을 먼저 해요. 새로운 환자들도 있다 보니까 라운딩 먼저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수인계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환자 이동을 돕는 거예요. 보통 간호통합병동이 있는 곳은 재활하는 곳이 많거든요. 저희 역시도 재활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가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받고 운동치료받고 작업치료받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하거든요. 그런 일을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환자 식사할 때 혼자서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 반찬도 꺼내드리고 뭐 약도 좀 까드리고 그런 일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UA 받거나 또는 스툴 그리고 객담 그런 것들 또 랩 검사 같은 거 한 거 있으면 검사실에 내리는 것도 저희가 하고요. 또 소독 날짜 다 되면은 소독 내리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원 퇴원 시 환자 침상도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환자 세발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물세발을 못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 세발하는 샴푸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누워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세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물품이 오면은 간호 물품도 저희가 간호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의료 폐기물 나오면은 저희가 그것도 모아서 폐기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바이탈을 측정하는데 저희 병동은 아침 바이탈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바이탈은 저희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뭐 혈당 측정도 저희가 하고 세세하게 또 나누자면은 기저귀 환자분들의 기저귀 케어도 저희가 하고요. 아이스팩도 교체하고 환자 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구강 케어도 하고 그리고 연고도 발라드리고 하는 일이 좀 자잘하긴 해요. 뭐 침상 밑에 물건 떨어지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주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콜벨이 울리면 저희들은 무조건 이제 가야 되니까
가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못 움직이신 분 있잖아요. 소변줄도 꽂고 계시고, 그 ABR 환자, 침상 안장하신 분, 그런 분들은 본인이 못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다 해드리죠. 어쩔 수 없이 좀 보호자도 없고 간병인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조무사는요, 하는 일이 단순해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오래 못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병원에 면접 볼 때 저희 면접을 본 수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병동은 기저귀 환자도 있고 그리고 주사를 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사를 배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주사를 놓는 거를 좀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주사 놓는 거를 이제 배워요. 석션도 하고 관장도 하고 환자 욕창 드레싱도 하죠. 이제 그렇게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데, 간호통합병동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좀 난이도도 낮고, 그래서 한 달만 근무하면은 대충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뭐 실수를 안 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한 달만 근무하면은 하는 일이 이게 따닥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 병동은 근무한 지 오래된 분이나 이제 근무한 분이나 급여도 같고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제 막 들어왔다고 해서 근무 난이도가 더 뭐 떨어진 일을 시킨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일 똑같아요. 그냥 대입원 일, 이브닝 일, 나이트 일만 다르다는 것 뿐이지, 대입원에 하는 선생님들이 일이 똑같고 이브닝번에 하는 일이 똑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통합병동 근무의 장단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이라면은 근무 시간이 이제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외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토요일 근무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은 또 일주일에 한 번 평일날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8시까지 근무. 오후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이거는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을 하면 무조건 8시간 근무, 아니면은 하루를 그냥 온전히 놀고, 이러다 보니까 4시간 가지기가 굉장히 좋아서 좋고요. 똑같은 40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오전 근무만 하면은 다른 날 또 추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동 근무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한 가지라면은 간식이 많이 들어와요. 환자분들이 주시기도 하고요. 보호자가 주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저희들이 받는 게 음료수인 것 같아요. 음료수, 과일, 빵, 요구르트, 뭐 케이크도 있고 피자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간식이 들어와요. 오징어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함께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어요.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에 떠나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느낌이 작은 것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뭐 2명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이서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일 다니기가 너무 피곤해요. 일에 힘든 것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요즘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병동은 9분이 근무하는데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나랑 잘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 참으면은 또 내일은 다른 선생님이랑 하게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좋아서 저희 병동에 근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여러 쌤하고 같이 일하면은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간호통합병동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랑 또 간호통합병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1년하고 4개월차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가지를 엮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어요. 다음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